안녕하세요, 유보연입니다. 변화하는 시대 자녀와의 공감의 기술. 오늘은 자존감 만렙을 위한 요런 칭찬, 아주 칭찬해. 칭찬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이정민, 허지은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어릴 때 부모님께 들었던 칭찬 중에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장녀라서 부모님께서 혹은 친척 주변 분들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착하다, 참 착하다, 네. 예, 착한 누나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네. 네, 저는 인사를 정말 잘했어요. 네. 인사를 잘했더니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칭찬받으려고 인사 많이 잘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심부름을 잘했더니, 심부름 잘한다. 그 얘기가 저도 듣기가 좋아서 계속해서 열심히 심부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 로젠탈 효과라는 거예요. 네. 예, 우리가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아이에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칭찬과 격려로 대했더니 더 좋은 성과를 내더라. 그래서 칭찬이라는 거는 칭찬받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네. 어떤 한 사람의 인생 전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칭찬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셨던 칭찬 중에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칭찬이라고 딱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네. 너는 하늘에서 내려온 엄마의 가장 귀한 선물이다. 네. 그러면 되게 기분 좋아해요. 예. 듣기에 기분 좋네요. 네네. 네. 저는 아이가 아직 21개월이라 어리긴 한데요. 어느 날 신발장을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나 대단하네, 우리 애기 신발장 정리했어? 이렇게 칭찬을 해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우리 아이들이 칭찬 듣는 걸 좋아하니까 계속해서 칭찬을 해주면 그렇게 계속하는 칭찬이 효과가 좋은가요? 예, 아이들은 칭찬받으면 기분 좋죠.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칭찬을 참 자주 많이 해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또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그렇게 자주 남발하시는 칭찬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착하다, 착한 누나다 이런 칭찬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게 때때로는 제 행동을 많이 이렇게 제약을 두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 많이 부담스러웠죠. 예. 독이 되는 칭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반대로 약이 되는 칭찬도 있겠네요. 그럼요. 네. 약이 되는 칭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약이 되는 칭찬 3가지 법칙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바로 구즉비 칭찬법입니다. 네. 구즉비 칭찬법. 뭔가요? 네. 구체적으로 즉시 비교 없이 칭찬한다. 그 3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구체적으로 즉시 비교 없이 칭찬하라. 칭찬의 3법칙. 지금부터 사례를 통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네. 첫 번째, 이럴 때 어떤 칭찬?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아이가 현관에 어지럽게 놓인 신발을 정리했을 때, 네, 저희 아이가 네. 신발장 정리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칭찬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저 같은 경우 실제로 저희 아이가 현관 담당이에요. 네. 현관 담당이라서 신발장을 정리를 하면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우와, 엄마가 한 거보다 훨씬 낫다 얘기하고요. 이제 신발 신기 정말 편하다. 이렇게 주로 칭찬을 해주는 편이에요. 네. 저는 아까 그냥 대단하다, 네. 우리 애기 잘했다 이렇게 했는데 바람직한 칭찬은 뭘까요? 네, 우리 부모님들이 보통 이런 상황에서 두 분 선생님들처럼 얘기해 주시기도 하지만 보통은 아이 착해, 아이 잘했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기 참 쉬워요. 네. 보통 아이들의 성품, 성격에 대해서 칭찬을 하기가 쉽거든요. 네. 근데 그거보다는 구체적으로 이 아이가 무엇을 했고 어떤 노력을 했고 그래서 노력의 성취 결과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허진 선생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신발 정리를 하고 났더니 신발 신기 편해졌다. 네. 예, 이런 얘기 아니면 와 우리 집 현관이 아주 널찍해졌는데
너가 이렇게 정리해주고 나니까 우리 집 현관이 깔끔해졌는데 이렇게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네.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라. 그러면 다음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인데요. 편식하던 아이가 골고루 밥을 잘 먹었을 때. 네, 저도 우리 아이가 이게 주기적으로 편식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고민이 돼요. 사실 저는 정말 다 골고루 잘 먹어서 저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요즘 이제 아이 입맛에서 조금씩 어른 입맛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령 매운 것도 시도를 하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저는 우와, 이제는 엄마랑 같이 매운 거 먹으러 놀러 갈 수 있겠다, 외식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반응을 해주거나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반응을 해주신 걸 언제 하셨나요? 보통은 그 자리에서 직접 하는 편이에요. 예. 지금 선생님께서 즉시 하라고 하셨는데, 예, 그렇게 즉시 하는 편이에요. 예, 잘하시고 계셔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바쁘세요. 바쁘고 좀 분주하게 이것저것 하시다 보면 그 순간을 놓치실 때가 참 많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를 재울 때거나 뭐 목욕시킬 때거나 전혀 그 상황과 맞지 않은 상황에서 기억이 나셔서 뒤늦게 칭찬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럼 아이 마음이 어떨까요?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내가 기쁘긴 그랬나? 하겠죠. 네. 기쁘긴 하겠지만 확실히 그 기분이 반감되죠. 네. 그래서 칭찬의 두 번째 원칙은 그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즉시 칭찬해줘라. 그것이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럼 콩을 다 먹었을 때, 바로. 너 콩 다 먹었네, 뭐 이렇게. 그렇죠. 그죠? 네네. 네. 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칭찬을 하면 반감될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즉비에서 즉시로 칭찬을 하라. 이 두 번째 법칙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 상황 한번 볼게요.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잘 봤을 때는 어떨까요? 네, 저 같으면 네. 그냥 대단하다. 아직 어려서. 네, 아유 잘했네. 그죠.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저도 뭐, 예, 잘했다, 수고했다, 이런 말도 하고요. 지금 요즘은 이제 받아쓰기 시험을 치기 때문에 실제로 뭐 100점, 90점 이렇게 받아오거든요. 네. 그러면 뭐, 어제 네가 봤던 거, 오늘 봤던 거, 그 상황을 좀 얘기하면서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네, 라고 주로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조금 뒤에 말 붙이고 싶은 게 있기는 하죠. 네. 예, 니네 반에 100점이 몇 명이니 뭐 이런 거 간질간질할 때가 있어요. 네, 옆집 맞아요. 아이는 네. 몇 점 받았니? 네. 그렇죠. 이렇게 정말 칭찬을 해줄 때는 그냥 우리 아이에게만 집중하시는 그게 너무 중요한데 자꾸 궁금한 마음이 생겨요. 맞아요. 그래서 같은 반에 아이 누가 얼마를 몇 점을 받았는지 심지어 100점 받아왔으면 또 100점은 몇 몇 명인지. 명인지 예, 이런 것들이 막 궁금해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아이는 내가 주인공이고 싶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칭찬할 때는 절대 비교하시지 마시고 네. 우리 아이에게만 집중하셔서 예,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원칙, 비교 없이 칭찬하라. 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득비 중에 비교 없이 칭찬하라 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3대 법칙, 칭찬의 3대 법칙 알아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즉시 비교 없이 칭찬하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오글거린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맞아요. 칭찬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쑥스럽기도 하고 그런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네. 괜히 오버해야 될 것 같고, 그죠? 네. 막, 우와, 막 이런 거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저도 힘들어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많이 듣지를 못해서 많이 칭찬을 받아보질 못해서 좀 네. 쑥스러운가 이런 생각도 네. 들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문화 영향도 좀 받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칭찬을 많이 하는 그런 문화권에서 우리가 자랐다면 아무래도 칭찬하기가 훨씬 쉽겠죠. 네. 근데 칭찬이 좀 외국어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외국어를 아무리 열심히 책으로 공부해도 우리가 입 밖으로 내지 않으면 한마디 말도 못하는 것처럼 네. 외국어도 좀 연습하듯이 우리가 칭찬도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든지 좀 잘 안 되는 건 연습이나 훈련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시간에 칭찬 그런 아주 중요한 표현들을 연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습하면 될까요? 예, 그럼 우리 사례별로, 상황별로 또 우리 단계별로 어떻게 칭찬을 하면 좋을지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달리기 시합에서 한번 뭐 잘 달렸던 거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한번 자녀 역할을 네,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네. 네. 엄마, 나 오늘 달리기 시합했는데 내가 2등 했다? 우와, 정말 멋지다. 진짜 짱인데? 예, 이렇게 처음에 아이가 뭔가 내가 뭘 해냈다 그랬을 때 그 마음을 같이 기뻐하시면서 좀 이럴 땐 과장이 조금 필요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글거리시겠지만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함께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와, 정말 멋지다. 진짜 짱인데? 예, 그럼. 이렇게 1단계 충분히 그 마음을 같이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예요. 네. 네, 2단계에는 이 아이가 그 열심히 달리는 그 과정에서 어떤 마음이었을지 그걸 한번 같이 나눠보는 거죠. 네. 달릴 때 떨리거나 힘들진 않았어.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더니 체력이 좋아졌나 보네. 이렇게 그 과정을 한번 짚어주는 거예요. 네. 예, 한번 우리 해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시작. 해보겠습니다. 시작! 달릴 때 떨리거나 힘들지는 않았어.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더니 체력이 좋아졌나 보네. 예, 이렇게 두 번째 2단계까지 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3단계예요. 네. 이때는 마음을 함께 나누고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똑같아. 이렇게 나눠서 고마워.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3단계 해보겠습니다. 네가 이렇게 기뻐하는 걸 보니 엄마 마음도 너무 기뻐. 엄마에게 기쁨을 나눠줘서 정말 고마워.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렇게 기뻐하는 걸 보니 엄마 마음도 너무 기뻐. 엄마에게 기쁨을 나눠줘서 정말 고마워. 오글거리긴 하네요. 참으셔야 합니다. 네. 그런데요, 선생님. 네. 자녀가 항상 성공하고 성취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때로는 자기가 세웠던 어떤 목표에서 좌절하거나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땐 어떻게 말해주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순간 정말 필요한 게 격려죠. 네. 어떻게 보면 칭찬보다 격려가 아이에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격려할 때 어떤 표현들로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지 한번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일단 표정 바꾸시고 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가 이번에 성적을 좀 못 받아온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힘든 그런 상황에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네. 아이고 우리 아들 많이 속상하고 힘들지? 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아이고, 우리 아들 많이 속상하고 힘들지? 괜찮았나요, 선생님? 네네. 뭐 막상 아이가 정말 저런 상황이면 충분히 더 공감하시면서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일단 아이 상황 읽어주고 그 마음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2단계입니다. 네. 네가 얼마나 간절히 원했고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지 엄마가 잘 알기에 엄마 마음이 아프네. 자, 이제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가 얼마나 간절히 원했고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지 잘 알기에 엄마도 마음이 아프네. 예, 이렇게 엄마 마음도 속상하다는 거 전해주시고 여기까지 끝내시지 마시고 네. 이제 아이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아이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민우야,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라도 엄마는 널 항상 응원해.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고 있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요청하고 알았지 우리 아들? 한번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인아,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라도 엄마는 널 항상 응원해.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고 있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요청하고 알았지 우리 아들? 처음엔 좀 쑥스럽기도 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연습하고 따라해보고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네. 좀 자연스러워지고 또 덕분에 저희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칭찬 한층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칭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우리 선생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오글거려서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연습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덕분에 같이 하면서 네. 좀 많이 이렇게 3단계까지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이 좀 생기고요. 칭찬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보여야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관찰하는 자세로 아이들과 함께 한다면 칭찬이 조금 더 쉽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네. 선생님, 우리 부모님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다면요? 네.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칭찬이고 또 지지받고자 하는 그 욕구를 채워주는 게 격려죠. 네. 칭찬과 격려야말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튼튼하게 이어주는 비타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칭찬받을 때 얼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행복해하고, 예, 그렇죠. 이렇게 좋은 칭찬 아끼시지 마시고 많이 듬뿍 하셔서 자존감 아주 튼튼한 아이들로 그렇게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부모님들께도 칭찬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잘해오셨고 앞으로는 더욱더 좋은 부모님으로 성장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칭찬과 격려가 바로 우리 부모님과 자녀 사이를 튼튼하게 연결해주는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이 정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칭찬의 3대 법칙, 구체적으로, 즉시, 비교 없이 하라. 기억하고 많이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칭찬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